블랙리스트 파문부터 남북 문화체육 교류까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문화체육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냉온탕을 오갔던 문화체육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취임하신 지 어느새 1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이 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1년 시간도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지금 뭐 냉온탕을 오갔다고 하셨는데요. 냉탕에서 따뜻한 온탕으로 옮겨온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문화는 블랙리스트로 초토화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은 올림픽을 앞두고 대개 올림픽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3천억 적자에다 붐조성도 안 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선수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북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고요. 그래서 올림픽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관광은 사드 때문에 거의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또 어제 제가 이제 새 비전을 발표하기 전에 그 국가에 의해서 차별받고 배제되고 감시당하고 검열당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하면서 일단 정리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올림픽은 아시는 것처럼 성공해서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고 그래서 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서 판문점 선언까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 그 첫 관문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 문제가 풀리면서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도 들어오고 또 일본 관광객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1년 동안의 변한 현실입니다. 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문체부의 새로운 정책과도 연관이 좀 돼 있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 2030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 내다보는 문화 비전을 지난 8개월간 준비해서 현장의 전문가들, 학자들 또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함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지원해서 만든 문화 비전이에요. 문화 비전의 핵심 키워드가 사람이 있는 문화입니다. 사람을 위한 문화가 되겠고요. 사람에 의한 문화가 되겠습니다. 돈과 기술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이 더 중시되는 그런 문화로 변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로 아름답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또 여유와 쉼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문화, 사람에 의한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선 이제 그 중에 어제 소개한 것 중에요. 첫걸음 문화카드라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학교 들어갈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문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카드를 지급해서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부모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든지 서점에 가든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카드. 그래서 어려서부터 문화가 익숙해지고 경험 속에 배게 하는 그런 사업. 또 도서관이 동네에 있는 도서관들이 특화되는 도서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게 공공도서관이 한 1,000개가 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5,000개가 넘는데요. 그 도서관들을 특화해서 환경도서관, 평화도서관, 음악도서관 이렇게 우리 동네 도서관들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 특화된 도서관. 그다음 10분이면 우리 동네 어디든지 운동시설이 있어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공연을 보면 그 공연비와 도서구입비에 들어간 액수만큼 그 지출한 액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술인들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기는 하지만 예술인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의 지금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또 예술인 복지금고를 마련한다든가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문화 비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우리가 여가 시간에 문화 생활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는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유럽에서 300년 동안 이룬 경제 성장은 우리가 30년 또는 뭐 50년 사이에 이렇게 이룩해 오는 동안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 시간 그리고 쉼 없고 일에 집중해야 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좀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도 그런 거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쉼과 여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갖추어지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삶과 휴식이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 휴식의 내용을 문화로 채워야 한다, 문화로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장관님께서는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일단 이제 글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틈만 나면 하루에 10분이 시간이 나도 책을 읽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일에서 잠시 내 자신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 이제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없는 일에 쫓기니까 이제 틈만 나면 읽고 음악 듣고 이러면서 또 휴식을 취하고 주말이면은 혼자 쉴 수 있는 시골집으로 쫓아가서 자연 속에 폭 파묻혀야지만 다시 이제 제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생활 그것이 저의 이제 문화생활이고요. 저녁이면 강변을 뭐 1시간씩 정도 걷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시인이시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지 시를 쓰다든지 그 외에 어떤 취미 생활이 있으신지 궁금했는데 참 많은 또 취미 생활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그 정책 내용을 보면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과 좀 익숙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학교에 그 지금 음악, 미술, 체육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에겐 대세입니다. 예체능이 대세죠. 근데 실제로는 교과 교육 때문에 그쪽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니까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간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학교예술 강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와 예술 체육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게 하는 일, 누리게 하는 일 이런 일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식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번에 이 문화 비전에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창의적인 인재를 좀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할수록 창의적인 인재, 창의력, 사고력, 그다음에 그 성찰하고 사유하는 그런 능력, 응용력, 뭐 비판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과 더불어서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건가요? 지금 뭐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데요. 그중에 특히 이제 체육 교류, 문화 교류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 교류 중에는 아시안 게임의 공동 입장을 비롯한 또 단일팀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 농구 교류를 하자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이었고요. 농구 교류를 체육상 북한의 체육상에게 제안하면서 이런 것부터 통일 농구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우리 남쪽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북쪽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부산에서 마술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 북한 선수 2명이 진출권을 얻어놓은 상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도 이제 할 계획이고요. 예. 문화 쪽으로는 우선 우리가 남북이 그동안 분단되어서 70년 동안 갈라져 있었지만 같은 말을 쓰는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쪽에 결의말 큰 사전을 같이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해오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5차례 그동안 만난 뒤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하자는 그 제안을 저희가 해놓고 있고요. 또 역사연구 개성의 만월대가 완궁인데요. 훈건적 침입을 받고 폐허가 되었다가 그 방치된 곳을 지금 남북이 7차례 공동 발굴을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네. 이런 것도 다시 재개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고요.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과 금속 활자 이런 것들을 남쪽에서 11월에 대고려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할 예정인데요. 그때 유물들도 좀 지금 보내주면 전시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많은 그 교류들을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잠시 지금 이게 중단되었는데요. 네. 바로 다시 고위급 회담을 하면 이런 논의들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관된 얘기일 텐데 사실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북한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변수가 아직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역지사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훈련 같은 것을 했을 때 저쪽에서 느끼는 위기감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자위 수단으로 우리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늘 해오던 훈련의 일종으로 생각했지만 저쪽에서 대응 전략 자산이 없을 때 저쪽에서 느끼는 위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런 걸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입장을 좀 바꾸어서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그러면 해법이 찾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남북 간의 관계도 언제든지 이게 다시 안 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 강한 목소리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고 이 상황 관리를 남북이 서로 상황 관리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평화 공존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선언 한번 했으니까 그냥 다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많은 일이 있었고 그만큼 또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남북 문화 교류가 물꼬는 텄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장 먼저 어떤 게 시작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농구부터 하자고 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은 8월이거든요. 8월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8월에 공동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일 팀이 가능한 팀은 북은 어느 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남쪽에서도 선수들이 동의해줘야 되고 협회에서 동의해줘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이 동의가 된 뒤에 또 OCA에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받아줘야지만 가능하고요. 올림픽 때처럼 엔트리를 막 확대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여유 있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만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강국이란 말이에요. 늘 2위를 하는 그런 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팀이 남북이 합쳐서 더 강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가질 수 있고요. 예. 올림픽 때와는 동계올림픽 때와는 좀 다르게 약간의 경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6월 30일까지 최종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전에는 농구 경기 같은 것들이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이런 문제부터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교류 제안한 거에 대한 그 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농구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과 논의가 진행된 내용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북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체육상을 보낼 테니까 체육교류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4월 2일 날 체육상을 만나게 해서 체육상과 체육교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4월 3일 날은 문화교류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정상회담 이후에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되었고 실무회담을 하려다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도 지금 좀 분위기가 풀리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분위기를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외에 좀 주변국과의 문화 교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중국 쪽에서 관광 문제를 정상회담 이후에 곧 풀 것처럼 하다가 조금 풀고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뭐 거기 중국인 관광객을 안 보내면 우리 관광 업계 쪽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하고 뭐 매달리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거나 저가 관광에서 벗어나서 질 높은 관광으로 가고 관광시장을 다변할 생각이고요. 네. 일본도 미사일 우리가 미사일 북에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는 걸 보면서 마치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위험한 지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걸 보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걸그룹들의 인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고요. 우리 드라마가 다시 방영되고 있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들을 잘 이어가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예술단과 함께 평양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때 소회가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화냐라는 말이 있죠. 갑자기 만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 들어있는데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있는 그대로 보자. 네. 있는 그대로 보자. 그리고 그동안은 만나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 걸러진 뉴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상황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린 직접 만나고 있다. 직접 만나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와 그다음에 선입견 뭐 이런 것들로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저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남북교류에 나서려고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래야지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또 판문점에서 또 만나고 그랬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자.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실체이고 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만 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정말 기대대로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온 국민이 행복한 문화 예술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